드립니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스토리. 오늘 주제이자 제목이 연애 상담소. 이 연애라는 게 참 너무 어렵고 때로는 너무 재밌긴 하지만 맞아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담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어디 본인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추입니다. 아, 끝인가요? 네, 원추. 예. 아, 원추예요. 네. 제가 원추. 네. 원추님, 네, 계시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럼미입니다. 러브미님은 유튜버입니다. 아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그 구독수. 예. 구독수뿐만 아니라 구독자라 그러죠 보통. 아, 저는 간호사예요. 아. 응급실에서 일해서 오. 그거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오. 뭐 엄청나진 않고 그냥 하이 이든이라고 검색하시면 하이 이든. 이든. 네. 이든이 제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네. 하이드. 구독과 여러분들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연애는 조금 피곤한 감도 좀 없잖아요.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썸은 그냥 즐기는 거야. 오, 이거 좀 머니까 이게 노안이 왔나 봐. 쌈은 상추라고 박수. 아, 저- 그죠? 두 번째, 썸에서 연애로 도약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그렇지. 나랑 사귀자. 아.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다. 그렇죠, go 그렇죠, back. 그렇죠. 고. 네. Go back. 여기 보니까 제이양 여기 나야 나랑 사귀자 딱 정확하게 그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포레버 형님 뽀뽀. 아 정말. 아하. 제이 양님 스킨십. 나야 나 내 아들을 낳아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친구나 가족을 만나면 이제는 연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SNS에 사진을 올린다. 내 사진을. 그러면 또 연애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됐다. 이제 기간으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요 고백은 우리 런미님이 해주신 거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면 알지 않나요? 그러네. 나 여자친구랑 있어. 아니면 그냥 심쿵. 나 그냥 친구랑 놀고 있어 이렇게. 꺼져. 네, 두 번째 저희 이제 그거죠. 주제 연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논쟁이라는 거고요. 패딩 지표를 올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약간 무리지 않나. 조금, 우리 네. FM님 어떠세요? 깻잎은 돼. 근데 패딩은? 깻잎은 되는데 패딩은 그죠. 좀. 패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손에 진짜 기부스를 해가지고 못 올리는 상태가 아니면은 패딩은 오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못 올려도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제 경험이에요. 어. 제가 연애할 때 지금 남편 된 분께서 제 패딩을 올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설렜어요. 맞아. 사귀기 전에. 사귈 때. 사귈 때. 사귀기 전에. 썸 탈 때. 네네네. 너무 설레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여자가 설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남자들은 되지. 그런 게 있어요. 떼어주는 건 상관없는데 떼어짐을 받는 그 여자가 설레하고 있으면 좀 맞아요. 화가 저희는 나죠.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야, 이해하셨나요? 이거, 그렇게 공감이 가네요. 또 네. 상대방이 설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이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나는 연애할 때 다 퍼주는 스타일이다. 돈, 희생, 헌신 모든 단어를 막 통틀어서 다 퍼주는 스타일.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여지를 남기는 스타일. 말해서 밀당하는 스타일이죠. 다 퍼주지는 않고 그냥 네네. 약간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하는 연애 스타일이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떤 스타일이신지. 네. 원추님.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스타일은 조금 비겁한 연애가 비겁하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막 권투시합으로 쳤을 때 나는 팬티만 입고 올라갔는데 거기는 막 기어 차고 막 헤드 기어 하고 마우스피스 끼고 이러고 이제 같이 싸우는 그런 이렇게 뭐 정정당당하지 못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다 퍼주는 스타일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다 퍼주신 거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런미님. 저도 뭐 퍼주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퍼주는 스타일.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느낄지. 두 분 말씀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사실 막 퍼준다는 게 다 퍼준다는 게 저는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할 연애하는 때. 사이들. 결혼해서는 물론 이제 다르죠. 그건 뭐 저는 지금 제가 버는 모든 것들은 아내가 다 관리를 하고 다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문제군요. 얼마 네.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 얼마 네. 되지 않아서. 맞아요. 연애는 많이 할수록 좋다. 자, 여러분 집을 한 채 산다고 합시다. 이번도 집을 사나요? 자, 네. 대신에 이 집에 평생 살아야 돼요. 평생. 자, 그럼 정말 고민할 게 많겠죠. 뭐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뭐 미래 계획, 통근, 통학 거리 정말 그렇죠.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못 샀어. 못 샀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집을 못 샀어? 네. 그럼 후회가 이제 후회, 물론 후회, 그죠? 디파짓? 좋은 디파짓? 디파짓도 남고, 네. 좋은 경험이 남게 됩니다. 아, 그래서 좋은 다음에 경험. 좀 더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봐. 뭐 뭐 오픈하우스 보러 다니는 게 친구 매물을 여기 계속 저기 보는 막 거죠. 집적되고 막 지역별로 막 이러면 또 이런 사람들도 집을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한 3회에서 5회 정도 전문가들은 네, 그 회당 한 4계절 이상 정도 네, 이 정도가 확률상 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회에서 5회, 네. 회당 한 계절. 4계절. 사계절. 잘 안 듣네요, 여기는. 사실 그런 거. 저는 사실 연애를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20대 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 네. 진지하게 잘 고민해서 만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20대 때? 했는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그치.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경험을 많이 해서 사람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구나를 조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조금 저를 자유하게 놔두고 좀 연애도 다양한 연애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이 만나서 좋다라는 거에 대한 제 의견은 네. 건강한 연애를 그 기본으로 베이스로 한 이야기인 거죠. 뭐 저 사람 이 사람 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좀 신중하게 건강한 연애를 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연애라면 많이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제 말씀은. 결혼하지 하지 않은 저로서는 네. 그 결혼 상대다라는 확신은 어느 포인트에서 받아야 되나. 누구부터? 네. 답을 주실까요? 또 준비를 하셨어. 네. 자, 집을 한 채 산다고 합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평생 살기 위해서?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다운 페이먼트가 예. 감사합니다. 네. 맞나요? 다운 페이먼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그 눈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최초의 눈덩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굴려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이런 다운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중심, 코어된 힘, 이런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언제든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아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3시에. 이런 거. 지금 YS님 질문하셨어요. 그런 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렵네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 콜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답변 당황하셨어요. 옆에서 봤는데 당황한 기색이 아니, 지금. 좀 어려운 일을 같이 해보는 게 더 연애할 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대장정 이런 걸 한번 같이 어려운 하시고, 걸 같이 해봐요. 좀 어려운 거. 대장정. 좀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런 것들 좀. 네, 지금 네. 나야나님께서 콩깍지 씌우면 이런 거 다 답 없다. 콩깍지 씌우면 그 맞아요. 사람의 내성발톱도 괜찮아 보인대요. 네. 어쨌든 네. 러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좀 저는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은 절대 안 드는데 이 사람이랑 끝까지 들어. 그런데, 네.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도 괜찮겠다. 네, 해도 괜찮겠다. 평생 살 수 있겠다. 결혼 상대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라고 이제 작가님들이 서치를 해봤을 때 네. 명확한 결혼 상대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그렇지. 자기가 세운 기준. 연봉은 얼마, 키는 얼마, 그리고 타이밍.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상. 이제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릴 때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치. 결혼이 좀 이루어지기 힘든 것도 있죠. 타이밍이 사실 중요한 것도 있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짱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 배우자 기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의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자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제하지 않고 정말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이요. 1에서 100까지. 그렇죠.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끝에 그런가요? 그냥 저는 7학년 때부터 전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네. 원추님은? 별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배우자 기도에 세세한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건 곧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거기에 좀 껴맞추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준비는 필요하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보다는 나의 내실을 채우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자 기도는 해야 되고요. 해야 7학년이든 되고. 5학년이든 뭐 중3이든 간에 하셔야 되고요. 네. 배우자의 기도는 자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데 잘 들어야 돼. 그 배우자 기도의 자세한 내용이 나의 이상형 리스트랑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추님이 하신 말씀과 좀 또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키 얼마에 연봉 얼마에 무슨 집안 이건 자기 이상형이에요. 그게 내 기도 제목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의 내용이 되면요 굉장히 좀 mature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한 방향으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에요. 예. 네. 저도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저에게 적합한 아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이별. 이별. 네. 이별이 사실은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 제 MBTI 성향이 그렇대요. 이별이 무서워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사랑을 하지 않는데요. 좋은 이별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No. 근데 의견이 잘 맞으시네요. 그래, 두분 잘 맞네. 네. 그러면은 헤어진 사람과 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No. 지금 제니강님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가 축가 불러주셨다고. 친구죠, 뭐 남사친. 그죠, 그 친구인 거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인이 되기 전 음. 연애에서는 사실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인이 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숙된 연애를 했을 경우에는 이별 후에 좀 연락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니죠. 덧붙여서 이별에 대한 좀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별이라는 게 당했을 때 아프죠, 힘들고 너무 이게 힘들죠. 마치 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 신체적인 아픔과 네네. 시련을 당해서 너무 아파 느끼는 시련의 아픔 여기에 반응하는 그 뇌의 영역이 같은 영역에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련에서 당해서 너무 아파. 이 사람이 진통제를 먹었어. 타이레놀을 먹었어.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잠깐만 잠시. 그럼 시련이랑은 아픔을 효과가 진통제 있다. 먹고도 효과가 있다. 네, 있는 진짜? 겁니다. 네, 이게 정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30 동안 효과가 있다. 실제로 같은 영역의 뇌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시련을 너무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실현을 당했을 때 그냥 교통사고 당했을 때 뭐 전치 4주, 12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실현을 당했을 때도 본인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있어요. 맞아요. 자기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100일을 사귀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한 10% 정도, 10일 정도 그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야 이제 더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나는 정리를 할 거야라는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것도 이해 좀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그렇죠. 여기 좀 100일 사귀 후에 1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도 좀 약간 웃긴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큼은 마음껏 힘들어하고 그렇지, 마음껏 그다음에 힘들어라. 털어내라. 약간 요런 게 건강한 약간 이별과 시련을 당한 사람의 진통제도 자세다. 네. 세 가지 그래도 다 포인트를 집었어요. 썸 어디까지가 썸이고 그 연애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어디쯤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연애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견이 안 맞고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연애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봤고 세 번째 이별 건강한 이별 뭐 좋은 이별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아직 숨기는 게 좀 있으시지만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별의 거. 아픔을 갖고 있는 그쵸. 분들이라던가 뭐든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를. 약간 이렇게 막 이런 눈물의 집착이 같은 거 좀 싫어하지만 개인적인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저는 좀 이렇게 지금 미스터 FM 그 큰아들이 9 그레이드 9 그레이드 9, 예, 그리고 이제 구학년입니다. 사모님이 올이 한국 나이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네, 아니, TMI, TMI. 제가 뭐냐면 그 저희 어머니가 44세 딱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그때가 이제 9, 10 뭐 그레이드 9, 10이니까 아들. 네, 그때예요 딱.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건 저희 부모님 원래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이혼한 지 한참 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랑 그냥 살고 있었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큰 상처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그쵸. 막 이렇게 막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뭐랄까 이 젊음의 모든 거를 다 이제 연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 이런 도파민 이런 각성 상태로 이걸 이제 덮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질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응급실에 여기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응급실만 가서 마취를 한 거예요. 계속 연애를 하면서 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으로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아까운 젊음 이런 데 다 너무 써버리고 허비해 버려서 너무 아쉽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슴의 구멍이라는 게 그런 상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신이 만든 자리구나라는 생각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 거야라고 꼭 찍어둔 자리가 있어서 그건 나밖에 못 채워.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결핍에서 막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런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뭐 이제 그랬지만 뭐 약간 이런 이미지로 따지면 약간 이런 끝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네.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 네. 하트표의 십자가 이렇게. 네. 네. 요런 그러니까 뭔가 이 뚫린 구멍을 네. 뭐 어떤 걸 수도 있죠. 뭐 경제적인 뭐 타격일 수도 있고 뭐 집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각성 호르몬 같은 걸로 이제 마취시키고 덧대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네, 본질적인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다운페이 코어를 좀 이렇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야. 돼서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 스토리가 쫙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너무 마지막에 또 감동이네요. 네. 우리 런민. 진짜 MBTI가 확실한 J이신 거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오늘 배운 거는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비전 그 방향성 말씀해 네. 주신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연애 전이든 연애를 하고 있든 결혼을 했던 정말 그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한 거는 저는 진짜 친구 같은 진짜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네, 누구랑도 나누지 못한 얘기들 그런 모습들 정말 베프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맞아요. 평생 함께 가장 할 시간을 사람이고. 많이 또 함께 나눌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연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연애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혼의 목적을 두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방향성을 잘 기억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관계 문제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답을 본인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